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체킹해야 될 흐름이 나오는데요. 자, 볼게요. 최근 흐름이에요. 이평선들이 응집해 있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개파락이 크게 나와요.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루 이틀 좀 비비다가 다시 한번 큰 폭의 개파락이 나와요. 다시 한번 개파락 크게, 그리고 하락이 연속 나오다가 다시 한번 개파락이 나옵니다. 즉 하락폭이 상당히 깊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고점 96,800원을 찍고 하락이 나오다가 박스권 다시 한번 하락, 그리고 살짝 반등,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 반등 이후에 쭉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즉 삼성전자의 96,800원을 찍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많은 깊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시가총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삼성전자 하나가. 더불어서 상장기업, 국내 전체 상장기업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바로 삼성전자 하나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삼성전자의 흐름과 원달러 환율이 국내 코스피의 흐름에, 특히 국내 증시의 흐름을 차지할 수 있는 거라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중요한 건 삼성전자도 이제 정말 큰 하락폭이 있었다. 자, 이만큼 흔들거리면 지수도 이 근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보면 현재 이 부근에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미 과거에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지지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자, 여기 라인도 뭐 다 지지예요. 체킹해 보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체킹해 볼까요? 본 김에. 자, 보면 본 김에 체킹을 좀 하고 가죠. 그러면 요 라인도 있죠? 지지와 저항이 모여있는데 많이 있어서 제가 체킹을 안 해드리더라도 선 하나하나 그런 게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강해요. 요 라인도 강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요 라인 근방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고요. 시장 흐름을 체킹할 때 금리가 사상 최대치예요. 10년 내 현재 가장 비싸요. 금리, 시장 금리가. 더불어 달러의 가격도 10년 내 가장 비쌉니다. 더불어 유가도 10년 내 가장 비쌌다가 지금 찔끔 내려와 있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증시는, 전 세계 증시는 박살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흥국 통화, 원달러 환율, 대한민국 통화는 10년 내 가장 큰 약세예요. 즉 시장이 돌아나가는 시점, 증시가 돌아나가는 시점과 신흥국 통화가 돌아나가는 시점, 삼성전자가 돌아나가는 시점, 즉 금리가 좀 꺼지고요, 달러의 가격이 꺼지고요, 유가가 꺼질 때 이 부분은 반등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간 순매수 1위에 기록됐어요. 헬스케어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한 달 동안 수급을 보게 되면 정말 수급은 좋습니다. 즉 셀트리온의 선행 지표이기도 하죠. 헬스케어의 수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대로 셀트리온의 주가는 동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이죠. 엔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가 풀려나가면서 수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셀트리온의 실적도 덩달아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 위에 합병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 셀트리온, 고농도 휴메라 유플라이마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유플라이마 80ml 용량 제품 시판 허가. 자, 국내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 실적으로 잡히겠죠. 더불어 셀트리온의 자회사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실적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요, 합병에 있어서도 긍정적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정말 중요하겠죠. 내년도 미국 시장. 그 이전에 하반기에 유럽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의 활약이 기대되는 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유플라이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요. 고농도 허가받은 거는 알보텍, 그리고 바로 우리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국 시장은 현재 알보텍과 셀트리온, 쌈바는 속도가 좀 늦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체 조제까지는 알보텍과 셀트리온만이 유일하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조 시장, 고농도 유플라이마, 즉 휴미라이 시장 속에서 21조 시장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고농도의 시장입니다. 여기서 과연 몇 프로의 파이를 갖고 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램시마 SC가 출격을 또 앞두고 있죠. 스텔라라와 아일리아까지 2023년도 기준점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은 그 이유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노라 유럽서 귀환 대접 받는 그 이유. 자, 네온 이용이죠. 유럽에서 레키노라가 왜 귀환 대접을 받냐? EMA 코로나19 대응 중요 의약품 목록을 지정했다. 여기에는 셀트리온의 레키노라도 포함했다. EMA로부터 귀환 대접을 받게 된 것. 한국바이오협회 이슈 브리핑 리포트에 따르면 EMA는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제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지정해 의약품 부족 현상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왜 그럴까요? 지난 7일 EMA 의약품 부족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공정보건 비상사태에 필요한 중요 의약품 목록을 채택했다.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EU에서 승인된 모든 백신과 치료제가 포함됐다. 여기 셀트리온의 레키노라가 있겠죠. 즉 다음번에 팬데믹이 다시 한번 불 수가 있고 결국 그러한 차원에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미 지난 2년이 넘는 팬데믹 기간 속에서 많은 유럽 국가와 미국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들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EMA에서 허가받는 품목과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제와 백신 등 그 부분으로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팬데믹 이번에 코로나는 엔데믹으로 가지만 다음번 새로운 또 다른 그런 팬데믹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요. 결국 풍토병으로 남기 때문에 흡입형 치료제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한 준비해야 되겠죠. K바이오, 한국바이오 큰형들, 송도로, 삼바, 셀트리온 이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롯데까지 이 셀트리온이 가장 앞에 가야 됩니다. 삼바는 CMO, CDMO,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셀트리온이고요. 전반부와 후반부, 기초 후보물질, 전임상, 임상, 자체적으로 임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과 생산과 판매를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는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도 대한민국 1호 기업인 셀트리온이 바로 앞에 가야 되겠죠. 삼바는 그 뒤에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까지. 롯데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 즉 대기업들이 삼성, SK, 롯데까지 대기업들이 제약바이오에 달려드는 그 이유는 미래의 먹거리가 바로 제약바이오. 그 하나, 2차 전지, 자동차의 패러다임, 그리고 전세계 의약품의 고령화, 그리고 바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와 블록체인 혁명과 인공지능 혁명에 자금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중 전세계 고령화와 바로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항체 바이오 의약품, 더불어서 바이오 의약품의 대표 국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롯데, 셀트리온과 물론 관련이 있는 인물이겠죠. 그쵸? 셀트리온이 국내 바이오 역사에서는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여 년의 국내 바이오 역사에서 유한양행을 제껴버리고 동아제약도 제껴버리고 한미, 종군당 다 제껴버리면서 독보적인 신화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만 빌빌거리지 나중 8개월, 9개월의 고속열차에 탑승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송도에 공장과 생산 공장과 R&D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략 한 3천억을 투자해서 연구 및 공정개발센터를 신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롯데는 1조 원가량을 투자해 대형 공장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록스는 4공장을 건설해서 10월부터 부분 가동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5공장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얘는 공장을 무지하게 많이 짓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송도에서 생산 시설 확장에 매진 중이다.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서 바이오 의약품 상공장과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3공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생산 체제를 갖춰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품군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2024년도가 되면 판매되는 제품이 1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캐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죠. 1공장 10만, 2공장 9만, 3공장 6만, 싱가포르 론자 8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서 운영이 되고요. 2,000명까지 연구 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2,000명의 연구 인력은 바로 항체 의약품에 대한 신약, ADC, SC 제형,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 각가지 그런 연구 인력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CPU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는 압도적이라고 봐도 되고요. 다른 대기업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있었고 자동차의 현대차가 있었고 조선의 현대중공업이 있었죠. 제약바이오에는 바로 셀트리온이 역사를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엔데믹 상황 변했다. 백신 치료제 개발 중단.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기록. 포기냐 완주냐. 떨어지는 사업성 투자 명분도 상실. 그래서 국내에서 보게 되면 팬데믹 끝났다. 발 빼자.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 현황.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리스, 제넥신, HK 이노엔. 백신이고요. 치료제 일동제약, 종근당, 녹십자, 부강약품, 일양약품. 개발 중단, 임상 3상 진행, 임상 2B, 3상 환자 모집 완료, 개발 중단, 3상 진행 종료. 사실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 과연 어떤 기업이 성공이나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늘로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죠? 바늘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확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힘든 부분이에요. 국내 제약바이오는 제네릭과 그리고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빅팜들에게 기술을 파는 바로 에로가 주 먹거리입니다. 이 에로 시스템도 셀트리온이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만들어냈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너무나 힘든 부분이다. 셀트리온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리제네론과 더불어서 바로 레키노라를 국내 바이오 최초로 허가로 받았던 부분이에요. 국내 100년 역사상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항체 신약을 허가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흡입형 치료제, 더 나아가 신약을 개발했던 경험을 무기 삼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개발한 자금으로 차세대 바이오시밀러에 계속해서 후속 임장이 진행되고요. 또다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하면서 ADC, 신약과 mRNA, 더불어 차세대 항체에 끊임없는 투자가 집행될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에도 헬스케어에도 투자가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사실 신약과 그런 바이오베터,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이니까 해내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단 한 번의 임상 실패 없이 지금까지 길을 걸어온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 너무나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반드시 목적지의 결과물로 증명을 하고요. 결국 이 부분이 숫자로서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시차를 두고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펀더멘탈의 중요한 그 이유겠죠.